오늘은 부자사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사주 보면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재성만을 돈으로 보면 나중에 사주 못 읽죠. 일단 재성이 현찰은 맞는데 그걸로만 부자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자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내 눈엔 아닌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저 부자 사주는 뭐 가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시리즈로 만들어서 뭐 부자 사주 한번 쫙 훑고 가자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수업할 때 하는 거고 가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귀천의 차이도 있고 어, 빈부의 차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주를 공부하실 때는 부자 사주 보고 잘 나가는 사람, 예를 들어 명예가 높은 사람이거나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나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런 사주들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조를 잘 익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주는 뭔가 꼬여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병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약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꽤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리를 깊게 공부하다 보면 그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이 사주는 답이 없어. 머리 깎고 중이 돼야 돼. 이런 식의 상담은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 안 되죠. 명리를 떠나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정신과에 갔는데 의사가 그따위 얘기하고 약이나 먹어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부자 사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주 하나 볼 건데 이제 돈 창고를 내가 갖는다. 돈 창고 주인이다 내가. 돈 창고 열쇠 내가 갖고 있어. 이런 사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보게 되는 사주예요. 빌 게이츠 사주입니다. 을미병술 임술 신해.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부자 아닌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런 사주를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한 사주 뭐 그런 것을 실전 사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나중에 소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겠어. 이런 기본 정보를 갖고 그 사주를 분석하고 이론을 적용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가 좋은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좋은 기운도 얻게 돼요. 에너지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써야 잘 되는구나. 왜냐하면 빌 게이츠 역시 전 세계적으로 7,800명의 동일 사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빌 게이츠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에너지를 썼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빌 게이츠 시를 이제 경술이라고도 하고 신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점성들 차트 보는 사이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교정만 하면 되는 거죠. 신의 시가 맞다고 봅니다. 사주 풀 때도 신의 시로 했을 때 가장 명쾌하게 해설이 되죠. 을미병술 임술신의 수월생입니다. 수월. 수월이다. 이게 이제 임술일주라고 해서 이제 기타 신살로 뭐예요? 백호죠. 그런 기운이 이렇게 월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일주도 그런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패턴을 익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월지의 속성부터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편관이죠. 편관. 나 편관월에 태어났어. 근데 관대지야. 관대지 마치 청소년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회 환경과 가정 환경이 밀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 네가 뭘 하든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믿어. 이와 같이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티격태격해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투고 사춘기 때 뭐 반항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부모라면 겉으로는 가르치고 싶고 잘못한 거 혼내더라도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에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실제 이제 그 티네이저들은 그거 잘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그 시절을 당연히 그 시기를 지냈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뭐 성적이 안 좋고 뭐 이래도 사고치고 다녀도 어때요?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성적이 나쁘면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끼는 마음이 있죠. 예, 관대지는 청소년 기질은 어때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잖아요. 빨리 성인 돼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연애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른들 다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차 몰고 다니고. 그죠? 청소년들 못 하잖아요. 운전 못 하고 술 담배하면 뭐라 하고 연애하면 뭐라고 하고 공부 못 한다고 방해된다고. 그러니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친구들끼리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시절이죠. 그런 기질이다. 내 기질은 이제 다른 글자의 영향을 받는데 이 단 두 글자 내가 태어난 이제 시공 월지와의 관계에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와 가정 환경이 이 녀석 약간 똘끼 있는데 그래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할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신정무 지장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이에요. 공부해야지. 정화가 있으니 돈 버는 공부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조직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거죠. 직장생활 경험해. 왜? 겉으로도 편관 조직이니까 편관 조직은 정관 조직과는 좀 다르죠. 정관은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 속성이 다소 변질되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어때요?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어쨌든 큰 사고 안 치고 그죠? 위법한 행위 안 하면 자르진 않잖아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개길 수 있고 옷 벗고 나오면 연금 나오고 세상에 돈 벌고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공무원 공화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무원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히 융통성 없는 게 이제 정관이죠.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다른 부서 가라고 뺑뺑이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편관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제 정관과 편관은 문관과 무관의 그런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십성여기는 뭐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사주를 규칙을 적용해서 잘 이렇게 해드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누군지 우리가 아니까 이거 미리 말씀드린 컴퓨터 물상 같은 걸로 쓴 거죠.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요. 이제 물상을 먼저 자꾸 적용하다 보면 십성적으로 풀려고 하질 않아요. 잘 안 풀리니까 아직 그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물상으로 자꾸 읽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마지막에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검산하는 것처럼 왜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쭉 풀었는데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한번 적용하면서 검산해 보는 거죠.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해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다시 조직에서 돈 벌어 월급 받는다 정제. 근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 뭔가를 알아야 돼. 이건 아는 건 아는 건데 이걸 학문으로 보면 뭐 학과, 전공 이런 걸로 보면 돈 되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과적으로는 이게 컴퓨터, 전기 이런 물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조직 생활을 일단 경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것이 좋다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기운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정무가 들어있는데 신요기로 튀어나왔고 그죠? 여기 정화가 병화 편제로 올라왔어요. 돈이 올라왔는데 그 옆에 을목이 있어요. 상관생제 장사해라 사업해라 그거 해야 되는 사주네 이런 거죠. 심플하죠. 심플하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빨간 글씨만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을이 어디서 나왔지? 나 장사하는데 상관, 영업하는데 사업하는데 해외의 의미가 있죠. 여기 그죠?
국가적으로 하는데 해외에서도 하는데 왜냐면 연주니까. 근데 얘가 어디서 나봤더니 미중을목 나왔어. 해중 간목이 을목으로 나왔어. 그런데 크게 보니까 해묘미 식상 삼합을 통해서 왕제인 묘목이 천간에 을목으로 드러나 있네. 이런 형국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견인데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는 비견인데 어때요? 나의 근이 돼주면서 그죠? 얘는 멀리 있는 미토 이 해외 조직에 수기를 공급하면서 식상 에너지를 만든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묘목이 있다고 이걸 내려 보내면 끌어오면 묘목이 있다고 치면 어때요? 일을 계속 수생목 하니까 일을 키우는 거잖아요. 일을 한다 이런 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간에서 을목 상관 써서 상관생제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지 보니까 이 일을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1인 기업하고 장사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누군가 그 일을 엄청나게 해주는구나. 이게 이 미토라는 관이 토국수에서 이 관이 여기를 다스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정임 암합으로 끌고 가 월급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해주는 그런 사람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을목을 또 잘 보니 미중을목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 나이 들기 전에는 사회에서 쓰지 않았겠어요? 술미형 해서 미중을목이 술미형 통해서 그런 술미형의 작용력을 받은 상태에서 드러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술술이 일지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술미형 한다. 크게 술미형 한다 이런 거죠. 술중 신금 이 정화에 달궈진 신금이 돈 되는 공부가 전기 에너지를 받은 컴퓨터가 미중을목 문자 코드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 막 극하는 형태의 형이 일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또 멀리서 보면 천간에서도 신금이 을목을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진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예요. 근데 생명력을 가진 어떠한 대상, 사물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OS, 윈도우즈 OS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얘는 이제 공부 조금 하신 분은 아시죠? 인호술삼합의 화계지, 인호술삼합 여기서 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돈, 이 사람의 돈이죠. 근데 이건 화계지니까 돈 창고예요. 이걸 우리가 재고라고 부르죠. 돈이 여기에 가득 차는 거예요. 물론 이 돈 창고 그러니까 재고가 있다고 돈이 무조건 차는 거 아닙니다. 천간에 있다고 무조건 차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네. 왜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다 돈 벌고 싶어하고 그러니 주된 관심사도 제 사업 잘 돼요. 저 언제 돈 벌어요? 이거 투자하면 땅 오를까요? 뭐 이런 것들 묻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재성이 많이 모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술중 신금이 이쪽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이 돈 창고에 대한 인성, 정인, 오피셜한 인이 도장인자잖아요. 이 창고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도장 내가 갖고 있어 이런 거죠. 우리 도장 없으면 뭐예요? 지장 찍죠. 그런 거예요. 이거 이 창고는 옛날처럼 자물쇠로 닫히는 게 아니라 전기 시건장치로 되어 있어. 그러면 지문 찍어야죠. 그런 거예요. 이 돈 창고 내 거라고 이렇게 딱 표현이 된 거예요. 사주에. 그리고 이 신병의 관계는 어쨌든 사회에서 내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이걸 내가 여기다 올린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돈 창고에 대한 권한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정인, 문서죠. 도장 찍힌 문서, 주식 이런 거예요.
많은 물상들이 의미를 얘가 갖고 있는 거, 다 글자들이 그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계속 서서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금이라는 것을 가졌으니 이것을 제대로 가질 때, 얘는 근이 어디예요? 얘는 근을 여기다 둔단 말이에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지의 글자의 지장간에 나와 같은 글자 혹은 겁재 글자가 있느냐, 같은 오행 글자가 있느냐를 보고 근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12음성적으로 얘는 어때요? 관대지면서 동시에 이제 음간양인으로 볼 때는 얘가 양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근을 여기다 가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내가 갖게 되는, 내가 완성하게 되는 나의 노하우, 지식, 그죠? 지적 재산권, 주식, 문서, 이런 거예요. 컨텐츠, 기획력, 모든 것이 되죠. 정인. 이게 있으면 사회의 많은 돈 내가 병신합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합으로 끌어온다. 사회에 있는 수많은 돈 끌어온다. 이 미중정화, 술중병화, 술중정화, 술중정화, 얘들이 설명에서 드러난 이 병화돈, 사회의 돈. 이건 또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이 올린 돈. 야, 우리 돈 여기 다 올려. 이런 형태예요. 우리 돈 줄게. 우리한테 뭐 좀 줘. 이런 개념이죠. 회사들이, 왜냐면 고객이잖아요. 관성은 고객이다 말씀드렸죠. 관성은 그 자체로 기업, 고객,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게 병신합수로 이렇게 비거업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벌어서 들어오는,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비견이 있으니 아예 원국에서도 표방했죠. 같이 나눠 먹는다. 근데 이렇게 신금이 있다는 것은 나도 쓰고 너도 쓰고, 항상 어떤 글자의 양옆 뭐 이런 거 항상 공유의 개념 있어요. 공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서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도 갖고 있어. 권한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갖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술미, 여기서도 근무하고 여기서 근무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많은 비견들인데, 얘는 여기에서 정이 마마파니 나만 봐더라도 내 회사에서 여기는 이제 경쟁자가 없잖아요. 다 내가 이런 성격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 설명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까 OS 만드는, 윈도우즈 만드는 물상 말씀드렸고, 자격력은 그 지장간의 글자의 자격력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정임 앞에서 이 회사 속에서 월급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면 얘가 지배하는 회사에 월급만 받으면 나는 돼, 이런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어때요? 얘가 토국수 다스리다. 내가 비견을 다스릴 수 있는 관을 갖고 있어. 이런 의미죠. 관에 소속되어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들의 의미가 1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술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또한 내가 돈 창고에 있는 돈을 이쪽에 준다는 거, 이걸 다른 형태로도 술의 천문 이제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진사, 라망, 그죠? 술의 천문은 그러니까 천라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천라지망, 이게 이제 술의 천문, 이제 진사, 라망 이렇게 보는데, 그거 이제 천라, 지망, 그러니까 술의 천라, 진사, 지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천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천라, 지망할 때 라, 망 다 그물이라는 의미예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의 그 그물은 성긴 듯 하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없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늘에 부끄럼 한 점 없이 윤동주 씨는 살려고 노력했고, 우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인간은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반드시 성찰하고 반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홍범도 장군께서도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겠죠. 그분에게도.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글자가 술이에요. 동물은 개잖아요.
그죠? 인호술화는 화려한 공간, 물질 세계 이런 거예요. 해자축 이쪽 세계는 어때요? 음? 어둠의 세계, 흑색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런 거죠. 그래서 수레천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 버는데 정신을 팔렸다면 이제 정신 세계로 좀 넘어가고 싶다. 정신 세계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수레천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고 이런 뭐 이상한 시리가 또 지 맘대로 막 지금 작동하네요. 죄송합니다. 음악 나오고만 전 좋긴 하네요. 끄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이네요.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은 간단해요. 어울려 살아라요. 생의 에너지를 쓰며 살아라요. 사 말고 타야인들을 해코지하지 말고 공동체에 반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항상 보살펴라. 보살피는 데에는 여러 것이 있죠. 여러 방법이.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명리학을 배우든가 주역을 배우든가 이제 불경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에게 그런 걸 설파하고 가르치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거대한 이익을 쫓아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뭐 책만 읽고 글쓰기 열심히 해 유명해지면 돈 때려 들어와 너도 뭐 하루에 10권씩 읽을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그죠?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배운 것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거, 교육업, 뭐 상담업 이런 거.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쓰면 뭐예요? 사람들 치료하는 거. 그것은 꼭 의학을 다루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이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뭐 방사선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등등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음식을 해서 먹이는 업종도 돼요. 다 공부만 하러 가면 수레천문이라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을 그리고 몸을 쓰는 구조, 비겁이 굉장히 많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혹은 나 혼자 쓰더라도 그러면 별로 안 좋겠지만 여하튼 강한 육체적 에너지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수레천문이 있으면 이제 식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잘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닦는 물에 자기 발도 이렇게 막 수세미로 닦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벌을 받는다. 좋지 않다. 제일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그래서 나 혼자 막 내키는 대로 때로는 사기도 치면서 남도 활용하면서 어차피 세상은 경쟁 세상인데 내가 잘나야 내가 이겨야 승리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왜냐면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주입받은 게 공부해서 스카이 가야 잘 풀린다 막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잉여인간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맨날 두드려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면 이런 글자에 있는 사람, 진사나 술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게 특히 이게 연월에 있으면 초기부터 그런 삶의 자세, 바른 삶의 자세, 타인과 공동체에 희생하거나 봉사하고 항상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하늘이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좀 말년에 있으니까 그나마 하늘이 일단 많이 벌어먹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쓰라 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연월에 특히 있으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분야의 직업을 갖기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전에는 그 실천에 옮기기 전에는 잘 안 풀려요. 돈을 벌었다가 하더라도 훅 나가요. 이 임술관만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술토가 있어. 근데 여기 해수가 있다 쳐요. 그러면 해수가 아니라 이제 여기 있어야죠. 임해 이런 구조는 없으니까 해수가 있어. 그러면 이 연지 외국에 있는 경쟁자 혹은 국가 단위의 잘 나가는 경쟁자가 사회에 있는 돈을
다 빼먹는 것도 돼. 그럼 나한테 올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대운에서도 화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돈 다 뺏어 먹으면 나는 벌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 이민간지다. 그러면 인오술 어떻게든 내가 죽어라고 식신 써서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창고에 돈을 다시 채운 다음에 사회활동 통해서 벌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 있는 분들은 직업성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너무 살면 안 돼요. 이타적인 외형을 갖추고 나서 안으로는 협잡, 사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되돌아와요. 어느 순간 날아갑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구조는 크게 보면 재생살 어느 날 훅 가 이런 거죠. 천간에 떠 있는 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는 보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천간의 을목도 병화도 이게 다 인묘해요. 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덤이잖아요. 무덤은 우리 이제 봉분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덤도 이제 피라미드처럼 큰 사람이 있고 봉긋하게 우리 이제 산에 가면 있는 작은 무덤일 수도 있고 근데 크든 작든 무덤 속에 뭔가를 넣어 장신구 같은 거 넣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자통 하라고 그러면 그거 만약에 무덤에 갇혔어 우리가 그럼 그거 쓰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쌀 몇 가마니 넣어놨으면 그거 아껴서 먹어야죠. 나가기 전까지는 안 그렇겠어요? 더 어디서 조달할 데가 없어. 근데 지지에 이런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먹어도 줄지 않은 계속 채우는 거예요. 천간에서 이렇게 인묘하는 것만 딱 받아 먹으면 나중에 없네 다 거덜나는 거고 근데 얘가 인묘를 또 왜 하냐면 먹다 먹어서 이제 무덤이 텅 비어버리는 거야. 하늘에서 채워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정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딱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끝 거기 있는 건 이제 돈 다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대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운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여자면 술, 해자축, 인묘진 물론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호, 술의 에너지가 있고 묘술 이런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목 에너지를 이렇게 식상 에너지로 쓰면 또 에너지가 차긴 하죠. 그래 말년에 또 돈 많이 들어오고 근데 요 시기에는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요 사주는 상관, 내 일이에요. 일, 상관적 일이죠. 그 일을 해서 얘를 사용하면서 얘가 계속 커지면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얘도 인묘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잘못 쓰면 일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찾아준다. 찾아주는 거죠. 이게 마우스를 바꿔야 되나 봐요. 이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술미형에서 을목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 미토는 정을기의 속성을 갖고 있는 지장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관, 정관, 해외에 있는 기업들, 국가적인 기업들, 공공기관들 이런 거잖아요. 정화는 돈이요. 을목은 상관이다. 상관생제하는 기관. 얘들 입장에서 얘가 또 어떻게 돼요? 12운성으로 뭐예요? 예. 유, 신미, 양지 얘가 얘를 길러주려고 하는 기업들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 내가 뒷받침해줄게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묘하려고 하면 아니야 술미형에서 튕겨나가 이렇게 해서 일이 튕겨나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더라. 해외 기업들에게 많이 팔아먹으면 해외 고객한테 팔아먹으면 좋다 이런 의미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돈 창고를 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 안에도 정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미형은 크게 나쁜 물상은 잘 안 나와요. 이유는 해묘미 사오미 방합, 해묘미 삼합을 해서 여기다 목화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호술 삼합해서 화기를 잔뜩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화의 에너지를 담는 이 미토가 기본적으로 목을 담고 사오미 화기도 방합으로 담고 얘가 이렇게 형해주면 기본적으로 운에서 수기가 많이 그러니까 화기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얘도 많이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미합, 사미합, 격각이지만 오화를 공엽하고 얘도 많이 담아.
형 하면 얘도 이 화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로 조정하다. 이게 관과 관끼리 서로 경쟁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게 충처럼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조정, 보완, 협의, 협조 이런 이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맨날 쟤 나쁜 애야, 얘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른바 네거티브 마케팅하는 회사들 없잖아요. 그냥 정치 대선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기업들 그리고 나도 회사 만든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원국에서 나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거야.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 정교하게 이런 글자들을 풀 수 있어요. 제가 브런치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주를 풀었는데 그거 올려놨죠. 잘 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명리학이라는 매거진에 거기에 보면 이게 토와 토가 반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법을 제가 아주 상세히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술미형은 이런 거야. 술미형에는 뭐 미술의 뜻도 있대. 술미형은 조종하고 뭐 이런 거야. 거기서 그치면 명리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마다 술미형이 달라요. 그래서 지장간을 봐줘야 돼. 여기서 술미형은 아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을 극하는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으악 하고 튕겨나가. 근데 얘가 무조건 극한다고 다 죽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아까 컴퓨터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로 혹은 그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낸 그런 코드 그것이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튀어나왔어. 프로그램, OS 뭐 이런 것들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 창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끊임없이 담기는데 더 중요한 건 현찰은 정임합으로 해서 얘가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눠주다 이런 개념 수레천문 그 재단 만들어서 내 사상과 이른바 슬로건 같은 거죠. 내 정신을 공유하는 재단을 이건 또 아까 직원들 형태로 해미미 이걸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직원들 월급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 사상을 공유하는 이런 내가 다스리는 이 사람들 내가 다스리기는 하죠. 내 관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자체 관에 무토가 지장간에 또 있으니까 재단을 운영하면서 재단의 돈은 내가 주고 이런 거죠. 세상에 인성은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여하튼 현찰을 땡겨가는 것보다 더 큰 돈은 뭐냐? 현찰에 자극받았죠. 지금 정화에 신금이 자극받았어.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보면 정화라는 에너지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견디면서 신금을 날카로운 뭐 칼 등등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칼에 불 때 봐요. 막 열기를 가해 보세요. 빨갛게 익을 거 아니에요. 열기를 흡수하는 개념으로도 보셔야 돼요. 얘가 맛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시공이 아니라 이 술의 시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기가 잔뜩 당기는 거고 그때의 신금은 많은 화기를 품을 수 있어요. 왜? 해월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술에 대한 이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 김경수 사주 풀이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성, 돈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잠실 야구장에 5만 원짜리를 이제 5만원짜리 묶음을 탑으로 꽉 채워서 잔디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 그래서 1시간 줄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누구는 막 이제 트럭 갖고 와서 싣고 가려고 막 트럭 부르고 뭐 용달 부르고 퀵 서비스 막 여기저기 부르고 다 불러. 그러면 교통지옥이 되겠죠 갑자기.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너 때문에 뭐 돈 좀 못 가져갔어 막 싸우고 시간은 가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지혜로운 분이 딱 나타나서 딱지를 딱 붙입니다. 이 돈 다 내 거. 딱지 딱 붙여놔.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권한, 이 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함. 그래가지고 대통령 도장 땅 찍혀 있어. 못 건드리겠죠. 못 건드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 옆에 촥
대여섯 풀어놓고 검은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권총 딱 들고 진짜인가 보다 못 건드려. 이게 문서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것, 이 회사 거 겉으로도 내 거야. 여기 있는 돈 내 거야. 이런 거예요. 재성보다 인성이 훨씬 더 큰 돈이다. 아시겠죠? 그럼 인성이 제일 큰 돈이냐? 그것도 아니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시게 된다. 여기서 오늘 자, 돈 창고, 재고를 갖고 재고에 대한 권한, 도장을 가진 사주, 부자 사주 한번 봤습니다. 재고 주인, 돈 창고 주인은 나야. 근데 이 사주는 식상생제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엄청나게 장사해서 돈을 여기저기 막 담았는데 해외 고객들한테도 팔아먹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뭘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술명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인성, 이 술중신금도 많은 화기에 계속 달궈지니, 그죠? 가열되니 얘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튀어나오는 애고, 얘들 노트북으로 봐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기술, 정교한 기술, 신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칩 뭐 이런 물상,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쓰여요. 정인이니까 얘는 이론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OS를 구성하는 버전 이런 것도 돼요. 계속 뭐 XP 그 이전에 뭐 도스 이런 것도 이거부터 계속 지금 윈도우스 10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구동되는, 그러니까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수화가 만들고 그 안에 그 이제 수화 상쟁 이런 거면서 주역으로는 이제 수화 기재, 화승 미재 이런 수와 화가 맨날 서로 치고받고 마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만물을 키우고 우리는 또 거둬서 먹고 다시 키우고 기르고 하는 건데, 그 목이 금이요 금이 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다 먹거리 과일,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과일 사서 다 먹죠. 우리가 안 건드린다 쳐봐요. 산에 밤이 떨어지면 뭐 사과나무가 있는데 떨어지면 동물들이 다 먹죠. 씨앗은 안 먹어요. 복숭아 먹고 큰 씨앗 남기죠. 그거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씨앗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막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낙엽이 떨어져서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수월에 이루어지는 묘수랍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묘수랍이에요. 거기서 묘는 이제 낙엽의 의미가 있어서 술토에 낙엽이 들어가. 그럼 술이라는 공간에 묘목, 낙엽이 같이 작동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화기를, 온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낙엽 밑에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은 씨앗이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해라고 하는 공간, 해월에 여기 수기 임수가 있잖아요. 달궈진 종자가, 신금이 여기에 몸을 풀어서 무갑임, 갑이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낸다. 그래서 천간의 갑은 해수에서 장생하는 거죠. 얘가 아주 오랫동안 기르는 첫 시점이라는 거예요. 갑을 보면 해수는 오랫동안 계속 에너지를 넣어서 길러주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 내용도 그러니까 술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주 해석에 담겨 있다. 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창고, 만약에 임술일주면 특히 연월에서 만약에 식신 갖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 창고에 넣고 이런 일들을 잘 하셔야겠죠. 비겁이 많다면 내 거 뺏어갈까봐 전전긍긍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판을 키워서 같이 창고에 돈을 많이 담아서 같이 쉐어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의 크기를 확장하면 훨씬 더 일이 잘 되겠죠. 네, 부자 사주 중에 재고 주인, 재고, 돈창고를 돈창고에 대한 권한을 갖는 사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죠? 예,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